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 247입니다. 안세영이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가 단순한 32강 통과라고 보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불과 이틀 전 64강에서 41분이 걸렸던 경기가 이번 32강에서는 단 32분 만에 끝났습니다. 무려 9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내준 점수는 두 게임을 합쳐 26점에 불과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과연 안세영의 몸 상태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이번 경기가 그 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안세영은 정말 완전히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100% 컨디션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경기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상대가 추격할 때마다 다시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게임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항상 뜻대로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셔틀콕이 네트에 걸리자 안세영이 고개를 젖히며 아쉬워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컨디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복귀 무대에서 안세영이 자신의 경기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게임은 처음부터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초반 1대3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7대4로 뒤집었습니다. 상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연속 득점으로 다시 9대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안세영의 진짜 강점이 나타났습니다. 10대9에서 4연속 득점. 14대9까지 달아났습니다. 상대가 다시 14대12로 따라왔지만 안세영은 또 한 번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19대13까지 벌렸고 21대15로 첫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이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따라오는 순간 다시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더욱 강했습니다. 3대3까지 팽팽했던 경기는 8대5에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안세영이 무려 5점을 연속으로 가져가며 13대5까지 달아났습니다. 상대가 13대8까지 따라왔지만 안세영은 다시 16대8로 차이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16대10에서 또다시 4연속 득점. 20대10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경기에서 안세영이 가져간 점수는 42점입니다. 상대는 26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승리 이상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부상 복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64강에서는 41분, 32강에서는 32분, 9분이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회복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와 경기 흐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운영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도 점점 강해집니다. 16강에서는 덴마크의 미아 블리오펠트와 태국의 수파니다 카테통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안세영이 유리합니다. 블리오펠트에게는 6전 전승, 카테통에게는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더구나 안세영에게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닙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정상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2023년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지난해에는 준결승에서 천이 페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 탈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32분의 승리는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세영과 대한민국 선수들의 세계선수권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뉴스 247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세영의 32강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 이후 그녀의 컨디션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세영의 32강 경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역시 승부처에서 보여준 집중력이었습니다. 1게임 초반 안세영은 1대3으로 먼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흐름을 바꾸면서 7대4까지 앞서갔습니다. 상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9대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만 놓고 보면 경기가 다시 팽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대 9에서 연속으로 4점을 가져가며 14대 9까지 달아났습니다. 상대가 다시 14대 12로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또다시 흐름을 끊었습니다. 긴 랠리 끝에 한 점을 가져온 뒤 연속 득점을 이어가며 19대 13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첫 게임은 21대 15. 안세영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21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가 추격할 때마다 다시 한번 속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승부처에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은 선수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경기 운영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만으로 안세영의 컨디션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이후 첫 경기와 비교하면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그 흐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초반 3대 3까지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8대 5에서 안세영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점을 연달아 가져가며 13대 5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상대는 다시 13대 8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안세영은 다시 16대 8로 달아났습니다. 16대 10이 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4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20대 10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세영이 가져간 점수는 모두 42점이었습니다. 상대가 가져간 점수는 26점이었습니다. 전체 68점 가운데 안세영이 42점을 가져간 셈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경기 전체에서 안세영이 우위를 가져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기 도중 셔틀콕이 네트에 걸렸을 때 안세영이 고개를 젖히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격이 완전히 원하는 대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상 이후 아직 경기 감각을 완전히 되찾는 과정이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현재 제공된 경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가정은 가능합니다. 안세영이 복귀 직후부터 무리하게 공격 강도를 높이기보다 자신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랠리와 승부처를 선택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가 따라오면 다시 점수차를 벌리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긴 랠리를 무조건 빠르게 끝내려고 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경기 장면을 바탕으로 한 가정입니다. 안세영 본인이 이번 경기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선수에게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대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16강에서는 미아 블리오펠트와 수파니다 카테통의 경기 승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세영은 블리오펠트에게 지금까지 6전 6승을 기록했습니다. 카테통과의 맞대결에서도 5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안세영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계 선수권에서는 한 경기의 흐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세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와 함께 경기 감각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32분이라는 짧은 경기 시간이 다음 라운드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경기 시간이 길어질까요? 바로 이 부분이 다음 경기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안세영의 다음 상대와 대진표를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6강에서는 덴마크의 미아 블리오펠트와 태국의 수파니다 카테통 가운데 한 명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안세영에게 익숙한 상대입니다. 블리오펠트와는 지금까지 6번 만났고 안세영이 6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수파니다 카테통과의 맞대결에서도 안세영이 5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분명 안세영에게 유리한 대진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 전적만이 아닙니다. 바로 안세영의 부상 복귀 과정입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안세영에게 단순한 한 대회 출전이 아닙니다. 지난해 준결승에서 천이 페이에게 패한 뒤 3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정상에 도전하는 무대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16강을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8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진표상 그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5번 시드 한유혜와 김가은이 같은 구역에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선수 역시 아직 자신들의 32강 경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세영의 8강 상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진표의 흐름대로 진행된다면 안세영은 점점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세영과 한유혜의 상대 전적은 9승 2패입니다. 김가은과의 상대 전적은 6승 4패입니다. 이 역시 기록상으로는 안세영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왕지이입니다. 3번 시드 왕지이는 32강에서 말레이시아의 카루파테반 네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1대 16, 21대 9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42분이었습니다. 왕지이 역시 첫 게임에서는 쉽게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5대 0으로 시작하며 강한 출발을 보여줬지만 상대가 9대 9까지 따라붙었습니다. 11대 9로 인터벌을 통과한 뒤 15대 10까지 다시 차이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또다시 18대 15까지 추격했습니다. 결국 왕지이가 21대 16으로 첫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6대 4에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11대 6으로 인터벌에 들어갔습니다. 12대 7에서는 4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16대 7. 그리고 결국 21대 9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결과로 왕지이 역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지이의 다음 상대는 누구일까요? 대진상 개최국 인도의 스타 푸살라 신두와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신두는 9번 시드이자 세계 랭킹 9위입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왕지이가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16강에서는 신두가 왕지이를 21대 19, 21대 15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지이가 신두를 3차례 모두 이겼습니다. 1월 말레이시아 오픈, 4월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4월 우버컵까지 모두 왕지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선수가 다시 만난다면 지난해의 패배를 기억하는 신두와 올해의 3번의 승리를 자신감으로 가지고 있는 왕지이.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왕지이가 이 고비까지 넘어선다면 안세영과의 맞대결 가능성도 점점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정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이라는 무대에서 이런 대진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에게는 16강과 8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왕지이에게도 넘어야 할 상대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는 서로를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은 안세영의 대진표 반대편으로 향합니다. 바로 3번 시드 왕지이입니다. 안세영이 자신의 구역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간다면 왕지이 역시 반대편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끝까지 승리를 이어간다면 세계선수권에서 매우 흥미로운 맞대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안세영도 앞으로 넘어야 할 상대가 남아있고 왕지이 역시 16강에서 강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지이의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강에서 왕지이는 첫 게임 초반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무려 5대 0까지 앞서갔습니다. 상대에게 초반부터 큰 압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9대 9까지 따라붙으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왕지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대 9로 인터벌을 통과했고 15대 10까지 다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대가 18대 15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점 한 점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왕지이는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첫 게임을 21대 16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6대 4에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11대 6으로 인터벌에 들어갔습니다. 12대 7에서는 4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어느새 16대 7이 됐습니다. 상대가 다시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결국 왕지이는 21대 9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갔습니다. 두 게임을 합쳐 상대에게 내준 점수는 25점이었습니다. 경기 시간은 42분이었습니다. 이제 왕지이의 다음 상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진상 개최국 인도의 푸살라 신두와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두는 9번 시드이자 세계 랭킹 9위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세계선수권의 기억입니다. 지난해 두 선수는 세계선수권 16강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신두가 21대 19, 21대 15로 승리했습니다. 왕지이에게는 분명히 아쉬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지이가 신두를 3번이나 이겼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우버컵. 올해 맞대결에서는 모두 왕지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해의 패배를 기억하는 신두가 홈코트에서 반격할까요? 아니면 올해 3번의 승리를 자신감으로 삼은 왕지이가 다시 한번 웃게 될까요? 이 부분은 아직 실제 경기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이라는 큰 무대에서 지난해와 올해의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안세영은 이미 32강을 통과했습니다. 왕지이 역시 32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세영에게는 먼저 16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지이 역시 신두와의 대결 가능성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선수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간다면 팬들이 기대하는 대결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세영 역시 아직 완전한 컨디션 회복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32강에서는 32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64강보다 9분 빨랐습니다. 42대 26이라는 점수에서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기보다는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연 안세영은 16강에서도 경기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긴 랠리와 압박을 견뎌야 할까요? 그리고 반대편의 왕지이는 신두와의 가능성 높은 승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의 긴장감은 이제부터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안세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음 라운드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32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복식에서는 강민혁과 기동주조도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는 인도의 암사카르 난 아르조를 상대로 21대 17, 21대 14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43분이었습니다. 세계 랭킹에서도 한국조가 15위, 상대 인도조가 24위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만큼 쉽게 끝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1게임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인도조가 먼저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강민혁과 기동주조는 곧바로 4점을 연속으로 가져오며 2대 4로 뒤집었습니다. 이후에는 양팀이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받았습니다. 5대 5부터 14대 14까지 동점이 무려 7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집중력 차이가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먼저 깨뜨린 쪽은 한국조였습니다. 14대 14 이후 흐름을 가져오면서 먼저 19점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21대 17. 첫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조가 6대 7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5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순식간에 12대 6으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15대 8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인도조가 다시 추격을 시도했지만 한국조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1대 14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가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홈관중의 응원을 받은 인도조를 상대로 두 게임 모두 승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안세영과 강민혁, 기동주조가 나란히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12번 시드 김가은이 밤 10시 4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는 헝가리의 비비엔 산도라즈입니다. 그리고 14번 시드 서유진은 밤 11시 30분에 베트남의 부티장을 상대합니다.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두 선수 역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 중요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라운드로 향합니다. 안세영은 16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민혁과 기동주 조 역시 다음 승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김가은과 서유진의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선수들의 대진은 더욱 흥미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안세영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32강에서는 32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64강보다 9분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날 상대가 강해질수록 경기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 랠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경기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세영의 경기력이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왕지희 역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세영과 왕지희가 계속 승리를 이어간다면 팬들이 기대하는 대결 가능성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먼저 자신의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선수권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안세영은 부상 복귀 후 다시 세계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복식도 다음 라운드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김가은과 서유진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안세영은 16강에서도 다시 한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왕지희와의 맞대결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선수단은 얼마나 많은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답은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은 안세영이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왕지희와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의 예상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세계선수권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 247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세영의 부상 복귀 도전,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계속되는 도전. 뉴스 247이 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